예측과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XRP의 법적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5에서 $7 사이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놓은 애널리스트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의 집권을 했는데 뭐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뭐 규제를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낸다라면 이런 알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코인 매니저 표상로입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흔들거리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뭐 다양한 고민거리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투자를 하시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이런 시장의 경제 흐름 그리고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1월 달에 뭐 좀 주요한 뭐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그 리플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다뤄볼 텐데요.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어떠한 이슈가 1월 달에 있는지 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리플은 뭐 RLUSD에 상장이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이런 소송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지금 1월 달에 좀 주요한 소송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한번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리플의 소송은 SEC와 이제 좀 시작한 게 돌이켜보면 2020년 12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SEC가 리플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지금 2024년인데 아직까지 좀 진행 중에 있는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이슈는 뭐 한 크게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XRP의 이제 법적 주의입니다. 이제 SEC는 이제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좀 간주하였고, 리플이 이를 좀 판매하여 약 13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XRP가 디지털 화폐로서 증권이 아니다 라고 좀 반박을 하였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위 테스트 적용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XRP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위 테스트를 적용을 했고요. 이는 이제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계속 소송이 좀 주요 쟁점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이제 2023년, 2024년 그리고 지금까지 좀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요, 이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XRP의 일부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좀 리플에게 좀 유리한 결정이긴 했으나 이제 기관 투자자의 대상은 한정적으로 증권이다 라고 좀 간주를 한 바 있고요. 그로부터 1년 뒤입니다. 2024년 8월 이제 토레스 판사가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SEC가 주장했던 20억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좀 진행하라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에 사기나 투자자 피해 정도는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주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두 달 뒤죠. 2024년 10월 17일에 SEC가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 절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월 달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그 포인트 중 하나인 건데요. 1월 15일까지 초기 서면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제출에 따라서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좀 중요한 단계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주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게리 갠슬러 의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계속 연임을 하고 뭐 일을 계속 하신다면 이제 더욱 더 이제 뭐 좀 강하게 이제 리플에 대해서 항소를 좀 제기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1월 20일에 바뀌어서 이제 폴 애킨스가 새로운 수장으로 딱 취임이 된다면은 그 1월 15일까지는 뭐 좀 만약에 제출을 하더라도 조금은 좀 가벼운 버전으로 좀 내서 좀 판방을 좀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포인트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월 27일이죠. 이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이제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번 항소가 XRP가 증권인지 여부와는 관계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XRP가 증권 여부와는 무관하다라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XRP가 이제 그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은 변함이 없고 이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뭐 SEC의 항소가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XRP의 법적 지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법에 대해 근거한 명확한 결정이 더욱 더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그 판결을 좀 잘 유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법률 책임자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의 발언은 XRP 투자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에게 XRP의 이제 법적 지위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이제 부여할 수 있었고요. 리플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되게 큰 메인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첫 판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가 좀 성공적으로 이제 판결이 된다라면은 이런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위한 이제 승리의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XRP의 커뮤니티, 그리고 지지, 그리고 믿음에 대한 좀 감사를 좀 표현한 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 중인, 그리고 이제 앞으로 1월 15일에 제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XEC의 항소는 XRP의 증권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XRP의 법적 지위는 기존 판결에 따라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점이 포인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1월 15일에 제출을 하고 더욱더 이제 항소가 좀 진행이 된다라면은요, 사실 최종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 2026년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최종 결말 시기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이제 폴 애킨스가 SEC의 의장이 된다라면은 그 시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더 시간을 앞당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주요한 포인트가 이제 리플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월 15일에 이런 그 SEC의 게시 요약서 제출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동시에 1월 달에는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고 아마 1월 27, 28일엔 FOMC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좀 1월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변동성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리플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1월 15일에 있는 부분이 좀 메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리플이 가격이 11월 이후에 한 4배 정도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4배 가까이 올랐고 지금은 한 20, 30% 하락해가지고 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더 내려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그 가능성,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비트코인의 메인 사이클도 좀 안 왔고 이런 알트코인의 메인 불장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매크로 경제나 이런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이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가들이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측과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XRP의 법적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5에서 $7 사이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놓은 애널리스트들도 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런 소송이 있거나 또는 다양한 이벤트들, 부정적인 악재, 그리고 호재, 좋은 호재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집권을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낸다라면은 이런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라 생각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언급을 덜 한다든지 좀 안 한다든지 하면 시장이 잠깐은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리플의 IPO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랩스의 이제 IPO죠. 그래서 이제 이런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가 싱킹 크립토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리플의 IPO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었는데 그 갈링하우스는 리플의 IPO가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이런 커뮤니티가 잘 구축되어 있고 유동성에 힘입어 가지고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IPO를 통해서 시장에 자금을 조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IPO 같은 경우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SEC와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라면 더욱더 이제 IPO에 대해서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SEC와의 소송 자체가 어찌 보면 IPO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업 밸류를 좀 낮게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소송이 좀 잘 정리가 된다라면은 IPO를 통해서 더욱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런 리플 프로젝트를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더 성장을 시킨다면은 리플 관련된 가격들도 더 좋은 호재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시고 1월 달에 좀 그 방향을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월 15일에 이제 전망되어 있는 이제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리플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그러한 것들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좀 관심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한 것들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요. 저희 소통하시면서 이제 좀 의견을 나누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